충분히 필요 조건인데 이거 그냥 처음에는 말로 해석을 하긴 할 거야. 말로 해석을 할 거거든. 말로 해석을 할 건데 말로 해석하려고 전부 말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식을 써. 공식. 그게 훨씬 나아. 그렇지? 그러면 포트 옆에 포스트 작은 거 아니면 그냥 볼펜 하나 적어도 작은 거 그냥 그냥 적기만 하나 적고 놓으면 되거든. 보면은 그냥 하나 적으면 돼. 그냥 하나 적으면 작은 건 그냥 뭐 할 것도 있을 건데 이게 너무 바빠. 참 맞지? 그래서 보면은 뭐 할 거냐면 P면 Q이다 라고 하는 걸 이걸고 이것만 적으면 돼. 그리고 이제 참을 두 줄 적거든. 이거 하나만 적으면 돼. 이거 하나만 적으면 돼. 우리가 그간 했던 거잖아. 여기다 이거 하나 적으면 된다고. 충필이야, 충필. 이거 하나만 적어주면 돼. 됐나? 자, 물론 아까도 했지만 한 글적으로 해석은 가능해. 해석은 가능하거든. 근데 모든 케이스에 글로 해석하면 힘들어. 잘 안 돼.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차라리 공식화해서 처리하는 게 낫고, 공식화해서 처리하는 게 나아. 그러면 그래도 처음 도입할 때는 글로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뭐냐면 일단 처음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P이면 Q에다가 참이라고 하는 걸 P이면 Q에다가 참이다가 아니라 참을 지워버리고 두 줄을 그어버려. 그치? 난 방금 했듯이 P이면 Q에다가 참이라고 하는 걸 두 줄을 그어버리고 그럼 참이 아니면 짝대기 그으면 되고 참이니까 우리는 진리수가 P가 진리수가 Q에 포함이 될 거고 여기까지 같이 포함이 될 거고 그러면 맞지? 자 이제 여기에 충이 되고 P이 되는지 안 보자.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P가 X가 P이면 그러니까 P가 Q 일단 하고 가자. 그렇지? 자, 첫 번째 그냥 얘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 경기도 하잖아. 경기도 시민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거랑 그치? 대한민국 사람이면 경기도 시민이다. 자, 한글로 할게, 한글로. 경기도 시민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치? 자, 그러면 봐봐. 경기도 시민이면 이미 경기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기 대한민국 땅이 여기 있잖아. 여기로 나왔나? 여기 있잖아, 여기. 경기도 시민이면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경기도 시민이면 당연히 충분히 대한민국 사람이야. 맞지? 한글로 해석하면 맞아. 경기도 시민이면 당연히 충분히 대한민국 사람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 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다 경기도 시민인가? 그건 아니야. 그런데 최소한 경기도 시민이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도 시민이려면 맞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깔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도 시민을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맞지? 뭐 경기도,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또 어디야 뭐 제주도 이런 사람들 중에서 경기도 사람인 거잖아. 즉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어느 도에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경기도 시민을 생각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대한민국 사람이 뭐 필요해.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근데 매번 이렇게 말이 될까? 아니라고. 말이 해석하기 힘들어. 지금이야 말이 되게 몇 개 가져왔지만 너네가 한글적으로 말이 해석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자주 만나거든. 그러면 차라리 이걸 한글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 뭐 집합 사이에 포함되나 뭐 참 T와 Q 사이에 진리 참거짓 그리고 Q 사이 포함 관계로 이 필요 충족을 해석하라고. 결과적으로
경기도 시민이면 대한민국 사람이 맞잖아. 이거는 왜냐면 왜 충분히 성립하냐면 70P 경기도 시민이고 대한민국 사람 더 크잖아. 그러니까 경기도 시민이라는 사람 여기는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야. 당연히 충분히 대한민국 사람 즉 대한민국 사람이 당연히 충분히 되는 거였다고.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면 경기도 시민도 있고 경기도 바깥에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경기도 시민을 생각을 하려면 경기도 시민이라고 하려면 여기구나. 대한민국 나 바깥에 여기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경기도 시민 생각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 경기도 시민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조건 자체가. 그럼 봐봐. 자, 우리는 P이면 Q이다. 자, 그럼 경기도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경기도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이 성립하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공식화해서 앞에 거를 추가로 적고 뒤 걸 P로 적을 거야. 그래서 경기도 시민이라고 하는 건 맞지? 어디 대한민국 사람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해석할 거야. 당연히 결과적으로 봐봐. 당연히 들어간다니까. 당연히. 즉 P이면 Q에다가 성립을 하면 여기에 진리집합이 여기 진리집합에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P라는 조건과 같이 조건과 Q라는 조건의 크기 관계를 비교해보면 P가 Q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 P라는 조건은 Q이기 위한 당연히 충분히 P가 Q에 들어갈 때 충분 조건이라고 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P이기 위해서 아까 봤지? 우리는 경기도 시민을 생각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생각해야 한다고. 맞지? 이 밖에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Q라는 집합은 Q라는 조건은 우리가 P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Q가 깔려야 P를 생각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얘네가 P로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맞지? 우리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P는 Q이기 위한 요걸 적으면 돼. 요거를 위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먼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글자를 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에 충이 앞에 있다고. 앞에 있으니까 P이면 Q에다가 참인 거라고. 주사 보고 있어. P이면 Q에다가 참인 거라고. 자, 거꾸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뒤에 있다고. 그럼 P가 뒤에 있는 거야. P를 뒤에 적고 Q를 앞에 적으면 돼. 이렇게. 공식화시키면 이래. 그러니까 한글로 해석은 도입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매번 한글로 해석하기 힘들어. 그래서 뭐 할 거라고? 자,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어디 있다고? 앞에 있다고. 거꾸로 해석도 가능하겠지? 앞에 있으면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앞에 있는 게 충분이야. 맞지?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라고 하면 뒤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P를 뒤에 적고 Q를 앞에 적어버려. 맞지? 처음이야 말로 해석하면 그럴듯하다니까. 근데 흘러갈수록 그냥 공식화시키는 애나.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도 요거 하나 적어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문제가 풀렸는데 P면 Q이다 라고 성립을 했는데 그러면 P면 Q이다가 성립을 하고 Q이면 P이다 가지고 성립하면 P하고 Q라고 하는 게 양방향으로 성립하지. 이 양방향으로 성립하는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 필요 충분 조건. 그럼 P면 Q이다 성립하고 Q면 P이다 성립한다. 즉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이 되고 진리집합 Q가 P에 포함이 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Q하고 P가 같다는 거지. PQ가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P라는 조건은 내 변의 길이가 일치하고 내 각의 크기가 일치한다라는 거랑 그럼 정사각형이다 라고 둘을 붙여 이어버리면 실제로 내 변의 길이하고 내가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이잖아. 이거는 사각형. 사각형은 실제 정사각형이 같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 같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방향으로 되는 거 어느에 대해서 집합 사이 포함관계를 생각하고 이 포함관계에 대해서 앞에 있는 것이 충분 조건, 뒤에 있는 것이 필요 조건. 혹시나 둘이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그렇지? 한번 해보면 돼.
해보자. 76쪽에 11번. 이거는 11번하고 확인 체크까지 다 해봐야 돼. 그치? 실제 11번 쭉 한번 해봐. 잠깐만 봐봐. 잠깐만 봐봐. 그래도 처음이잖아. 요거 하나 3개 정도 내가 하고 밑에 확인 체크 풀어봐. 그치? 확인 체크 풀어봐. 처음에 맞지? 1번이야. 11번에 x가 0보다 작은 거면 x 다음이 절대값 x가 0이다. 그렇지? x가 0보다 작으면 x 다음 절대값 x가 0이다 라고 하는 거. x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니까 그렇지? x가 0보다 작은 거이고 그렇지? 실제로 절대값 x니까 여기는 x가 0보다 크면은 0보다 x가 작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네, 이렇게 볼까? x하고 x 절대값 x가 0이면 x가 0보다 크면은 2x가 0이니까 x가 0이 되어버리고 어떡하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x 마이너스 x가 얼마? 0이니까 0은 0이 되면 성립을 하네. 그래서 우리는 맞지? 그래서 여기는 x가 0이거나 x가 0보다 작으면 되는 즉 x가 얼마? 0보다 작거나 같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굳이 아니려도 돼. 이왕하면 절대값의 x가 마이너스 x잖아. 절대값이 마이너스 나오는 게 얼마? x가 0보다 작은 거잖아.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실제로 0이 들어오더라고 방금처럼.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맞지? 이거는 어디?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이다.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이다.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집합이 여기가 크지? 여기 대시기가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거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이다 라는 조건에 뭐라고? 충분 조건이에요. 얘는 맞지?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맞지? 두 번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이거지. 그 위에 체크를 해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절대값 x랑 뭐랑 비슷하냐면 x의 제곱이랑 성질이 비슷해. 성질이 절대값 x랑 x의 제곱이랑 비슷하거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요거 하는 역할이랑 똑같아. 즉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각각은 0보다 커나고 각각은 0보다 커한단 말이야. 둘 다 0이 된다는 건 얘도 0 되고 얘도 0 돼. 그래서 x가 0이고 and y도 0이라고. 근데 얘도 절대값 x도 절대값 y도 얼마? 0보다 각각 크거든. 둘 다 0이 되려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돼야 돼. 그래서 x가 0이고 and y도 0이야. 무슨 말이야? 같은 말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3번 이제 여기서부터 그치? 그리지. 이제 슬슬 그려야 삼각형의 이등변이래. 이등변 삼각형의 삼각형의 정삼각형이래. 그래서 조건이 강하면 강할수록 집합이 작아져.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은 3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이등변 삼각형은 2변만 같으면 되거든.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건이 강해지고 강하면 강할수록 집합이 작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돼. 즉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을 성립을 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모든 게 정삼각형은 아니잖아. 이런 거 정삼각형인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얘가 어디?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자 밑에 거 확인 체크 요건 아마 해봐야 될 거야. 91, 92 다 해봐. 한번. 에어컨 틀어놨어. 아니 여기 어디가? 여기 바람아. 여기로 옮길까요? 여기 바람아. 여기 바람아. 많이 더워. 여기 나오구나 여기. 이거 사춘 거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야 옆에 에어컨에서 나오는 거야.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해야 되나? 이 은근 헷갈릴 거거든 요 파트가. 그래서 대답을 그냥 좀 많이 해줘 요 파트. P가 Q이기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P가 필요 조건이래. P 뒤에 쓰고 Q 앞에 쓰고 필요 조건이지만 맞지? P 충분 조건은 아닌 거고 반대로 하면 아니래. 그러니까 맞지? 그럼 우리 Q가 P에 포함이 되는 거 찾아야 돼. 뒤에서 앞으로만 가는 거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X가 6의 약수. 그럼 6의 약수 1번에 6의 약수는 1, 2, 3, 6이잖아. 18의 약수 1, 2, 3, 6, 9, 18 이렇게 하잖아. 포함 이렇게 되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지. 2번 x가 1보다 크고 and지 y가 1보다 크대. 그럼 x, y가 1보다 크대. 1보다 크고 1보다 크면 곱하면 1보다 크지. 근데
둘 다 1보다 크다고 해서 각택이 1보다 클 필요는 없어 굳이. 그렇지?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이야 얘는 얼마? 100이야 얘는 10분의 1 이러면 뭐 크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1보다 작지. 3번 x, y는 유리수 x하고 y가 각각이 유리수라 해서 x 곱하기 y가 유리수인가? 유리수 둘을 곱해서 유리수는 맞아. 근데 유리수라고 해서 곱해서 유리수라고 해서 뭐 원래는 유리수인 거 아니지. 왜? 루트 2 있잖아. 루트 2 둘이 곱하면 2잖아. 그래서 각각 유리수라는 보장은 안 되지. 4번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맞지? 직사각형이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직사각형이면 대각선의 길이가 일치하는 거 맞지?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일치하는 게 모든 게 직사각형인가? 모든 게 대각선이 얘네가 대각선이 일치하는 게 모두가 그 직사각형이야? 대각선이 일치하는 거 등변사가 있고 있어. 등변사가 있고. 등변사가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뭐 직사각형이면 대각선이 맞지만 등변사가 있고라고 해서 직사각형은 그건 아니지. 5번에 A 교 B가 우리가 뭐 A 합 B에 들어가고 A는 B가 교집합하고 합집합이 A 교 B와 A 합 B가 A 교 B A 교 B가 A 합 B에 들어가면 A가 B야. 자, A 교 B A 합 B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야. 지금 뭐냐면 A 교 B가 A 합 B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A, B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야. 당연하잖아. 그럼 뭐야? 그냥 어떠한 조건을 갖다 주더라도 항상 성립한다고.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근데 뭐 A랑 B랑 같아요. 이 조건이 강하지. 이거이면 얘는 성립하지만 이거라고 얘가 성립하진 않겠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안 풀지 않았어?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아무런 조건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하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 어떠한 대집합을 갖다 줘도 항상 성립해. 그러니까 얘가 조건이 있는 거지.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맞지? 앞에서 뒤로 가는 건 안 되는 거고. 찾는 게 이거 5번이었지. 그럼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 맞지? 같은 과정으로 95까지 해야 되나? 그렇지? 같은 방법으로 92번 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나 92번 아직 안 하면 92번 해보고 한 사람 필수예제 12번 맞지? 확인체크 쭉까지 풀어봐. 필수예제 12번 뭐 진도 쭉 이제 나가면 돼. 오늘 잘하면은 나는 오늘 잘하면 산술지 하겠다. 얘랑 옛날에 했었는데 제일 처음 했던 거 맞지? 순서위도 그때 이제 제일 처음 했던 거 산술기가 기억나? 산술기야요? 바꾼 거요? 제일 처음 했었는데 너랑 보면 알 거야 맞지? 제일 처음 했었는데 산술기야 영상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랬나? 전 영상으로 봤었는데요. 일단 남은 거는 이제 숙제를 좀 풀어봐. 같이 한번 숙제로 풀어보고 내가 할 건 92번에 밑에 있는 거 이 글 파트만 내가 좀 계속 해주려고 하는데 B가 92번에 x 플러스 y나 짝이면 x하고 y가 짝인가? 짝이면 합치면 짝이지만 합이 짝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우리는 3 더하기 5도 짝이거든. 그러니까 홀수 더하기 홀수도 짝이야. 그래 보면. 그다음 두 번째 맞지? 절대값을 x랑 절대값을 y가 같으면 x의 제곱이랑 y의 제곱이 같다. 아까 얘기했잖아. 절대값이랑 요 제곱이랑 비슷하다. 자, 우리는 절대값이랑 절대값 y랑 같으면 x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의 y잖아. 제곱이 제곱이라고 하는 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y잖아. 같네. 같은 말이네. 불충분 조건이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z가 0이고 x하고 y하고 z가 같대. 그러면 x가 y이거나 곱해서 0이라고 하는 건 또는 0, y는 z야. 그러니까 xy가 같거나 또는 yz가 같아요. 그러니까 xy만 같고 yz는 달라도 되거든. 근데 이건 무슨 말이야? x, y, z 다 같아야 된다는 거야. 다 같으면 각각이 같겠지. 근데 각각이 같아서 다 같은 건 아니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 옆에 거는 포함금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옆에 거는 풀어봤을 거 아니야. 정리만 할게. 정리만 그러면
그러니까 두 조건 P하고 Q에 대해서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고 P를 앞에서 쓰고 Q를 뒤에 쓰면 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X가 얼마?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에 대해서 절대값 X가 얼마?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A가 1거고 얼마? 여기 마이너스 2부터 5까지고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잖아. 요만큼. 얘가 여기 포함되는 거. 그럼 뭐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고 맞지? 얘가 얘보다 작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항상 이단 뭐하라고 등호가 되는지 체크해. 맞지? 그래서 여기가 등호 들어가고 여기도 등호 들어가네. 둘 다 등호 들어가지. 그럼 같아도 되지. 같아도 포함이 되잖아. 그래서 둘 다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 A가 얼마? 2보다 커놨고 여기는 A가 얼마? A가 5보다 커놨네. 그래서 동시에 가지고 보면 A가 얼마? 5보다 커놨겠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그 풀어봤을 때 이번에는 아니라가 보이지 않을까? 필요 조건이가 뒤에 쓰는 게 맞죠?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니까 x 플러스 3이 0이라는 거 뒤에 0이 아니라는 거 뒤에 쓰고 맞지? x의 제곱 더하기 3a의 x 더하기 27이 0이 아니라는 거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보니까 차라리 뭐 얘를 뒤로 취하는 거야. x 플러스 3이 0이면 x의 제곱 더하기 3a의 x 더하기 2b가 0이다라는 것에서 뭐 등호를 없애주고 뒤로 취해서 보인다라는 것이. 그치? 뒷장에 78쪽에 13, 14 해봤죠? 그치? 13. 아까도 이제 뭐 처음에 약간 뭐랄까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야. 맞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래. 자 13번에는 근데 여기는 그냥 할만해. 나 P는 나 Q이면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뒤에 적어. 나 P, Q. 그럼 우리 뭐 P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을 들어가.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나시 받는 뭐 하나 있어. 대우치라지. 대우. P이면 Q랑 성립하시. P가 Q에 포함돼. P가 Q에 포함되다 같은 말 3번 요집합이 작다. 작은 나온다. 당연하지. 했잖아. 바로 가야 돼 이렇게. 4번에 이제 봐봐. 그래서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S는 R에 대한 충분 조건이니까 S이면 R을 성립하고 나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 그렇지? 필요니까 뒤에 적어. 나 P 하고 나 Q. 그 다음에 나 S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나 S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까 이것이 안 적었네. 나 뭐 반대로 적으면 나 R은 나 S P이면 나 Q. 그렇지? 그 다음에 얼마? 나 Q이면 얼마? S. 자, 그 다음 같은 거. 얘랑 같네. 맞지? 그럼 얼마? 얘랑 같으니까 얼마? 나 Q이면 S, S는 R이다. 맞지? 그럼 얘 대우. 나 R이면 얼마? Q가 성립하겠지. 나 Q 여기 있네. 나 R이면 Q고 Q이면 나 Q. 그럼 얼마? P이면 R이 성립하겠네. 혹시 R이나 아니 뭐 R로 시작하는 거. 나 P를 나 P 없네. 요 정도 쓰고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기억에서는 P이면 R에 대한 충분 조건이니까 P면 R 아까 여기 있지. 그 다음에 R은 not Q이면 필요 조건이다. 그럼 R을 뒤에 적어야 되잖아. R 뒤에 적고 not Q. not Q이면 R이 성립하는가 또는 not R이면 Q가 성립하는가. not R이면 Q가 성립을 하지. 그 다음에 P는 S이면 필요 충분 조건인가. P하고 S가 같은가. P하고 S, PS P하고 S, P이면 R S이면 R이지. 그렇다고 해서 P하고 Q가 S하고 P가 같을 필요는 없어. 맞지? 아니 R이면 여기 포함되는데 R 안에 여기 P하고 여기 S하고 각을 달라도 되잖아. 근데 얘네 둘이 같을 필요는 없지. 물어보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같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푼다라는 거.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뒷장에 80쪽이 71번이 있거든. 요거가 뭐 내용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거가 중요해. 이거 실력 센에서도 볼 거고 체크해줘. 체크. 별표 하나 쳐도 별표. 71번. 이거 한번 해봐봐. 71번. 풀어서도 한번 봐봐. 이게 풀을 한번 봐야 되거든. 안 되는지 잠깐만. 센 가서 상 문제도 있고 센의 상 문제도 있고 71이야. 71. P라고 하는 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A 제곱이고 Q라고 하는 건 A의 제곱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의 제곱은 제곱이고 R이라고 하는 건 절대값 A 플러스 B랑 절대값 A 마이너스 B랑 같대.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한 줄로 해석하지 말고 얘의 진리 집합을 찾으라. 맞지? 그럼 얘의 진리 집합 절대값이랑 절대값 B는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되면 각각이 0 돼야 되지. 그래서 얘는 A도 0이고 B도 0이야. 맞지? 얘는 A제곱 마이너스 요거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형이고 제곱형이라고 하는 건 A랑 B랑 같네. 얘는 절대값이 이거니까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로 알맹이로 같거나 또는 이제 A 플러스 B랑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랑 같거나 이렇게 되지. 그럼 위에 거는 정리해버리면 2B는 제로니까 B는 제로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B 사라지고 얼마? 2A는 0이니까 A는 제로야. 이 상태에서 비교하면 힘들어. 그래서 그래. 이 상태에서 비교하면 힘들어. 문제를 해되면 A는 제로, B는 제로, A는 B랑 같다. A는 0, 0이지. 0 또는 0이잖아. 그럼 보고 0, 0. 자, 얘는 0,0이네. 좌표로 표현하면 얘는 뭐야? A가 제로가 되거나 또는 B가 제로가. 그러면 0,0도 되지만 0,1, 0,2, 0,3 그런 거 다 된다. 반대로 1,0, 1,2,0, 3,0 이런 거 다 돼. 근데 그 중에 0,6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를 이러한 관계로 표현해보면 A는 B라고 하는 건 0,0도 있지만 1,1도 있고 2,2도 있고 3,3도 있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보면 이제 P라고 하는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맞지? 얘하고 얘하고 78 각 이렇게 된다고. 이제 보는 거야.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인가? 충분. P가 Q에 포함이 되는가? 맞지? P가 Q에 포함이 되나? 포함이 되네. 맞지? 맞지? 그 다음에 not P는 나달이 대한 필요 조건인가? not P를 뒤에 줬고 나달을 앞에 줬고 맞지? 그러면 P이면 R이 성립하는가? 이제 P이면 R이 성립하는가? 성립하네. 여기 0,0 있네. Q이고 R 이기 미한 Q이고 R 맞지? Q이고 and R이야 뭐야? Q 교집합 R이지. 그래서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가? Q 교집합 R Q하고 R의 교집합은 0,0밖에 없지. 맞지?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지. 돼? 중요한 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푸는 게 아니야. 이거 못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눈에 얘네가 적어둬야 그 다음에 푸는 게 의미가 있다. 준서 보고 있어? 죽고 있는데요. 이거 듣고 있는 거야? 멍 때리는 거 같아서. 그래서 요걸 적어둬. 그러니까 요거 풀이랑 요거 다음에 요거까지 적어두면 돼. 이거 풀이랑 안 적어도 이거를 차라리. 그렇지? 풀이랑 안 적어두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풀면은 잘 안 풀린다고. 그래서 이 조건을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면. 그렇게 하는 거지. 앞에 보면 포스트에 어딘가 있을 거야 보면. 그렇지? 저 풀이랑 적어도. 그래서 시킨 거야 이거. 맞지? 명제 파트이긴 한데 이제 봐야 되는 뭐 이걸 좀 부랴부랴 풀긴 푸는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주로 지금까지 했던 거랑 약간 결이 달라. 명제의 증명 파트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건 P면 Q이다라는 게 참인 거를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사이 포함되로 했지만 세상 모든 게 진리집합과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되로 딱 떨어지지는 않아. 세상 모든 게 떨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실제로 한글적으로 아니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 증명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어 같은 거 좀 정리를 해. 첫 번째는 정의 맞지? 첫 번째 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 그다음 세 번째는 증명. 이건 듣기만 들으면 돼. 듣기만. 정의는 그냥 기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용어의 뜻이나 용어의 기호 같은 거를 정의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의를 바탕으로 뭐 여러 가지 상대들을 증명을 해. 그래서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뭐 정확한 문장? 뭐 그렇게 돼. 즉 용어의 뜻을 정확히 설명하는 문장이래. 정리는
정의를 바탕으로 첫 번째는 증명을 하지. 그래서 말 그대로 참여를 성립을 해야 마치 그러니까 그 증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그냥 참여를 보이는 과정이고 그 참여를 보이는 결과치를 정리라고 해. 결과치. 근데 그 결과치를 정리라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 정리를 다시 활용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정리라고 하는 거 뭐 참임이 증명된 명제. 참임이 증명된 명제가 되고 그러면 이 참임이 증명이 됐으니까 얘를 활용해서 다시 증명이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이 예를 한번 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과정을 했어. 기본적으로 삼각형이라고 하는 걸 중1 때 정의를 하고 왔지?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정의를 한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점 밑변 수리하면 수직 이등분이 되잖아. 이걸 열심히 중학교 2학년 때 증명을 해.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직 이등분이 된다라는 걸 열심히 증명하거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사각형이 나와. 그치? 정사각형이 나오면 정사각형 1때는 정사각형에서 각 변에 수직으로 내리면 정사각형에서 수직으로 내리면 수직 이등분이 된다. 또는 정사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할 때는 실제로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지고 있던 성질 수직으로 내리면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성질을 활용하잖아. 그러니까 요 변하고 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수직 내리면 요 변의 길이 같고 여기도 뭐 수직 내리면 요 변의 길이가 같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요거 무게중심을 찾는 활용도 하기도 하고 그런 성질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다시 이거를 정리를 증명을 해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가 참여 알려져 있으니까 갖다 바로 쓴다고. 그래서 그렇게 참여이 알려져 있는 성질이나 결과치를 우리 뭐 정리라고 하고 실제로 증명 과정에서 활용한다는 거지. 맞지? 이건 한 번만 들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하는 방법에는 방금 봤듯이 그냥 참여를 보이는 과정이 증명하는 과정이라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직접 보이기, 다이렉트. 그다음 뭐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 간접 돌려서 얘기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은 우리가 뭐 대우를 활용하는 거랑 기류법을 활용하는 거. 이제 대우를 활용하는 건 원래 있던 P이면 Q이다가 보이기 힘들어. 그럼 뭐 not Q이면 not P이면 성립한다는 게 대우였잖아.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했지. 그래서 원래 있던 명제에 뭐 등호가 뭐 아니다. 맞지? 그리고 뭐 여집합 또는 부정 같은 게 많이 보이면 대우를 취하는 게 편하다 했어. 그래서 대우를 취해서 보이면은 하는 건 지금까지 했던 거라면 이제 귀류법이라는 게 나오잖아.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그럼 P이면 Q에다가 성립을 할 건데, 맞지? 어디 와? Q에 건 성립하는데 크게 보면 Q가 성립을 하느냐, Q가 성립을 하지 않느냐 요 라인이라고. 그러면 P이면 Q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쭉 가봐.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될 거라고. 말이 안 되면 얼마? 이렇게 할 거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할 건데,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게 뭐 루트 2라고 하는 게 무리수이다. 맞지? 무리수이다. 이다라는 거 이제 증명을 할 거야. 그럼 이거는 루트 2와 뭐 무리수와 진리집합 사이 통한 게 이런 걸로 증명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이 직접 증명에서는 우리가 뭐 루트 2라고 하는 이 수가 무리수다라는 건 크게 보면 수 자체는 무리수는 유리수잖아.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인 거 유리수인 거 쭉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돼. 그래서 무리수가 이렇게 퉁치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이 뭐라고? 귀류법이야. 맞지? 대유법을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 그래서 뭐 뒤집어가지고 보이는 거. 크게 보면. 자, 맞지? 자, 봐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필수예제 15번 한번 해봐. 이거부터 하고 하자. 내가 16번을 할 거거든. 16번을 해야 돼. 필수예제 16번에. 그때 아마 15는 되지 않을까? 15는? 풀때 15번 15 풀 건데 이제 한번 옆에 정리를 할게. 자, 우리가 어떠한 자연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자연수를 또는 이에 대해서 뭐 서류수 같은 거 분류를 하고 그러면 기호 표현을 봐야 돼. 그러니까 AB 짝수잖아.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그치? 지금 보면은 대우를 말하는 사람은 왜 대우 취해야 돼? 왜 대우 취해야 돼?
이거 보고 왜 되지? 이거 정리해줬어. 맞지? 또는 케이스가 많다고. 맞지? 고려할 거 많아. 그러니까 차라리 대우를 취해서 맞지? 우리는 이거의 대우를 취해서 생각할 범위를 줄여주는 게 낫지. A 또는 B가 짝수라고 하는 건 A가 짝수가 아니고 and B가 짝수가 아니라는 거지. 짝수가 아니니까 A는 홀수이고 and B가 홀수라는 거야. 홀수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제로, 즉 2의 배수, 2의 배수 B면은 짝수이고 맞지? 2의 배수가 아니면 홀수라고 크게 보면 이렇게 하고 있지. 자 그러면 A는 홀수 and B가 홀수라고 하는 건 그러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맞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근데 거기에 답지 그냥 플러스 1로 안 적혀지 마이너스 1로 적혀있다. 그러면 우리 봐봐 2로 나눴을 때 혹시 K이고 나머지가 1이다. 2로 나눴을 때 혹시 K이고 나머지가 제로이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같은 방법으로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K이고 나머지가 1이다. 3로 나눴을 때 몫이 K이고 나머지가 2다. 3로 나눴을 때 몫이 K이고 나머지가 제로이다. 맞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4로 나눴을 때 몫이 K이고 나머지가 제로이다. 4로 나눴을 때 몫이 K이고 1이다. 4로 나눴을 때 K이고 몫이 2다. 4로 나눴을 때 몫이 K이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K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수라고 두면 1부터 들어가잖아. 여기 1 들어가면 3부터야. 여기 1 들어가면 2부터거든. 여기 1 들어가면 얼마? 여기 들어가면 3부터야. 여기 1 들어가면 4부터 5부터. 그러니까 1, 2를 표현이 불가능해. 여기 1, 2, 3 표현이 불가능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자연수에다가 0 하나 추가해줘야 돼. 그다음에 불편하잖아. 위에 적는 거를. 그럼 애초에 우리가 얘를 자연수만으로 생각하려면 K라고 하는 게 1보다 크면 낫지. 맞지? 그러면 K-1이 0보다 크면 낫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2의 K-1 그러니까 이에다가 K- 하나를 빼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거는 K라고 하는 게 그냥 자연수로만 표현해주고 싶다고. 맞지? 그럼 자연수라고 하는 건 1보다 크면 낫지? 그러면 K-1이 0보다 크면 낫대. 맞지? K-1이 0보다 크면 낫고 K-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K-1을 넣는 거야. 2에 K-1 플러스 1 되겠지? 2에 K-1 될 거야. 그러면 얘는 뭐로 정리하면 2에 K-1 플러스 1이 K-1이 될 거고 얘는 2에 적당한 수니까 그냥 2에 K라고 적어버리면 돼.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나머지 제로잖아. 나머지 제로. 그러면 마이너스 1인 상황이랑 나머지가 1인 상황이랑 같은 거야. 똑같아. 옆에 이제 좀 몇 개 봐봐. K-1 넣으면 3에 K-1 3에 K-1 3에 K-1 플러스 1 3에 K-1 플러스 2잖아. 정리하면 3에 밑에서 넣을까? K-3 플러스 2 그 다음에 3에 K-1 플러스 2잖아. 3에 K-3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 그러니까 나머지가 2인 상황이 빼기 1인 상황이야. 나머지가 얼마? 나머지가 1인 상황이 빼기 2인 상황이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배수나 나눈 나머지로 표현할 때는 적당한 몇 n 플러스 l 이라는 표현을 찾았을 때 이때는 항상 0을 넣어주거나 아니 그게 불편해. 그냥 K에다가 자연수만 넣고 싶어. 라고 하면 K-를 넣고 빼기로 표현해야 돼. 나머지 표현하니까 그래서 이제 봐봐. 증명해보면은 이 K-를 2L-1이라고 적혀있는 거야. 실제로 보면. 그 얘기야. 근데 이 얘기가 이 얘기를 포함하고 있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맞지? 그 다음에 그럼 얘가 포함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자연수의 분류야. 이게 자연수의 분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수를 이론할 때 나머지가 1이냐 0이냐 그러니까 얼마? 0, 1, 2냐 0, 1, 2, 3이냐 이렇게 나눠버리면 모든 자연수를 다 커버해 버려. 그럼 우리가 각각 케이스만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야. 됐어? 추워? 경찰 추워? 하고 이렇게. 그럼 우리가 A가 홀수잖아. 이제 A라고 하는 건 얼마? 2K-1로 두면 B라고 하는 건 2L-1로 둘 수 있어. K하고 L은 굳이 안 같아도 되니까. 이 경우 얼마 맞지? 홀수와 홀수일 때 물어보는 거는 A 무조건 A 곱하기 B가 홀수이냐 라는 거 물어보지.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 2K-1 곱하기 2L-1을 곱해버리면 4
2k의 L이고 맞지? 마이너스 L 2L 더하기 2K잖아 2배 A 얼마? 2배 A K 더하기 L 1 거고 맞지? 그럼 플러스 1이지 그럼 여기서 1을 묶는 게 가능해 2K에다가 2KL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L 플러스 1이니까 2 곱하기 적당한 수 플러스 1이네 지금 풀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증명한다고 맞지? 돼? 됐어? 됐어? 밑에 하나만 더 해볼까? 홀수 98번에 3번 해봐 3번 비슷한 거 m의 제곱 홀수이면 m도 홀수이다 라는 거 물어보지 대우치하면 m이 짝수이면 맞지? m의 제곱이 짝수인가? m이 짝수라는 건 2k잖아 뭐 m 뭐야? 할 게 없는데? 2k 제곱은 4k 제곱이잖아 그럼 2 곱하기 2k 제곱 아니야? m이 짝수 아니야? 맞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자 83쪽에 필수예제 16번이야 자 루트 3이지 내가 루트 2 할 테니까 루트 3 너네가 다시 해봐 아니면 내가 루트 3 할 테니까 너네가 루트 2 하든가 하여튼 해봐야 돼 여기 요 증명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조금 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빨리 요거를 중3에 루트 2 할 때 한번 증명 한번 해줬었거든 하는 애들한테는 근데 처음 볼 거 아마 처음 볼 애들 더 많을 거야 자 이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하는 거래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면 기존에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결과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카고가 유리수이다 아니다가 있을 거고 우리는 아니다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기류법이라고 기류법 자 루트 3이라는 게 유리수 그러면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유리수 얼마? P분의 Q라고 두고 가보는 거야 보잖아요 그전에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라고 하면 루트 3을 1.4, 1, 4, 그러니까 수환하지 않는 소수라고 하는 거 밝혔었고 그게 중3 때 내용이었잖아 그래가지고 뭐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퉁 쳤다면 실제로는 그게 끝까지 안 가본 거야 그러니까 수환하지 않는 소수이긴 한데 그리고 알아 그 끝이 엄청 길 수도 있잖아 그 끝이 엄청 길어서 우리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 실제로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그딴 거 필요 없이 바로 증명이 된다는 거야 그렇지? 잘 봐.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하면 P분의 Q로 표현이 갈 거야. 그러니까 P하고 Q는 뭐 서로 맞지? 서로 소인 뭐 서로서는 정수라고 볼 수 있지 정수. 자 그러면 루트가 있으니까 양쪽 곱할 거 생각해서 P를 곱해버리면 P 루트 3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Q가 될 거고 루트 3때 양쪽 제곱해버려 P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게 Q가 되지 Q의 제곱이 되지. 자 3 곱하기 P의 제곱이니까 3의 배수라고 뭐라? 제곱이 3의 배수네? 그럼 여기 생각할게 m의 제곱이 3의 배수야. 그러면 m 값에 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러면 아까 방금 같이 m이라고 하는 게 얼마? 3k 마이너스 1, 3k 마이너스 2로 나눠보는 거야. 사실 이게 나머지가 2, 이게 나머지가 1. 그러면 각각 m의 제곱해버리지. m의 제곱은 우리가 뭐 339k의 제곱, m의 제곱은 339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m의 제곱은 9k의 제곱 2는 4, 4, 3은 12, k 플러스 2는 4. 얘를 정리해보면 3배의 얼마? 3의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지. 얘도 3배의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이고.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든 2든 걔네는 제곱하면 항상 1. 즉 3의 배수가 아니네. 즉 제곱해서 3의 배수라고 하는 건 온전히 언제나인데 원래 수가 3의 배수이다. n의 제곱이 3의 배수라고 할 때 우리는 n 역시도 뭐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과정에 의해서 그렇지 m이 3의 배수니까 m이라고 하는 건 3q-를 부르는 거지. m의 제곱 m의 제곱이 아니라 그렇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p의 제곱 곱하기 3은 q의 제곱이고 얘가 얼마? 3의 배수. 따라서 뭐 q라고 하는 게 3의 배수야. 그래서 우리는 q라고 하는 걸 3 곱하기 q 다시를 쓸 거야. p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건 3 곱하기 q 다시의 제곱이고 얘는 얼마? 9 곱하기 q 다시의 제곱이지. 그러면 3 약분해버려. 맞지? p 제곱이라고 하는 건 3 곱하기 q 다시의 제곱이지. 다시 뭐가 돼? 3 곱하기 어떤 수가 p 제곱이지. 따라서 p 제곱이 얼마? 3의 배수네. 그럼 이 말은 다시 방금 했던 이 정리해서 p라고 하는 게 3의 배수야. 이 말은 P하고 Q 모두 3의 배수지.
이 말은 다시금 근본적으로 어디? 서로서로한테 볼 수 있어.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있어서 그렇게 순환소수라고 뭐 그 짓거리를 굳이 중학교 때는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한다고. 맞지? 루트 3 했지? 맞지? 자, 옆에 빈 공간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해봐야 돼. 숫자만 다 이렇게 해봐봐. 어차피 솔직히 증명 똑같거든? 똑같은데 본인이 해봐야 돼 이게. 뭐 다는 못할 것 같고 맞지? 산술기하 전까지 84쪽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 그치? 산술기하는 게 좀 그렇고 산술기하는 다음 시간에 해버리고 산술기는 그때 영상도 열심히 다 찍어놨는데. 자, 99번 1번 봐봐. 1번에는 이렇게 증명 안 해. 길잖아. 이것도 매번 해. 귀찮잖아. 자, 1번에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뭐 무리수임을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임을 보이려잖아.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또 Q분의 Q로 두고 열심히 해서 안 해. 그럼 얘가 유리수잖아.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해.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 쓰는 거야. 얘를. 그치? 우리는 뭐 2 마이너스 루트 3이 유리수이면 그치? 우리는 얘가 유리수잖아.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3 에다 2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을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뭐가 나와? 루트 3이 나와. 자, 우리는 2가 유리수야.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뺐으면 유리수가 돼. 근데 루트 3은 방금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 무리수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모순이야. 자, 이게 뭐라고? 이 상황을 증명한 이 결과치를 정리로 갖다 쓴 거야.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정리, 증명 있다고. 증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를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증명을 한다고. 근데 그 결과치를 매번 하기 귀찮아가지고 우리 뭐 그 결과치를 모아두고 이 결과치를 활용하려고 하는 게 정리라고. 즉 루트 3이 유리수, 무리수라고 하는 걸 열심히 이 과정에서 증명을 했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활용할 때는 뭐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것이. 그렇지? 유리수와 가정하면은 2에서 유리수에 유리 빼면 유리수니까 뭐 루트 3이 유리수에 다는 게 이제 과정에서 모순이라는 것이. 그럼 학교 시험에서는 주로 여기 빈칸 많이 나와. 여기 빈칸 많이 나와. 그 정도. 됐지? 뒷장에 84쪽 요거하고 끝내자. 개념 산술기하 코시까지 다는 해볼까? 될 것 같은데. 아까 좀 잤잖아 근데. 이거 우리 잤잖아. 내가 좀 많이 적었는데. 왜? 안 잤는데요? 너 내가 잘하면서 안 된 거잖아. 시간 좀 잤잖아. 준서 좀 잤잖아. 왜? 지금 뭐 하려고? 밥 공부해야죠. 그래? 열심히 어제 열심히 안 들어갔어. 집안 나는데. 옆에 시험 공부해. 일단은 시험 적당하죠. 일단 나이죠. 적당해. 여러분 공부만 했어. 공부해서 그냥 비슷한 문제 집에서 공부만 했어. 공부했잖아. 공부했던 거 열심히 복습해. 그게 나아. 내가 다 수업했던 거. 새거. 근데 그거랑 일단 그냥 좀 냈다가 너무 그냥 무난한 거 아닌가 해서 또 딴 거 좀 찾아보고 있어. 그래. 자, 이제 하는 게 절대부등식. 84쪽만 하고 끝내자, 맞지? 산술기하가 코시하고 내용이 많아. 여기서부터는 산술기하 했나? 얘랑이는 했고 맞지? 준서? 전 영상으로 봤어요. 저는. 그래? 기억나 얘랑이? 그럼 다시 해, 맞지? 그때 와서 딱 처음에 그때 했었거든, 맞지? 싹 다 그때 모르는 상황에서 들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뭐 저게 뭔 글자야 이랬을까?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옛날에는 그냥 부등식 파트에 있었어. 그래? 근데 마치 증명하는, 그러니까 해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증명하는 거랑 있다 보니까는 뭐 증명 파트에 좀 넣어가지고 여기 갖다 넣으면 돼. 절대. 자, 본인이 영어 좀 한다. 맨날 이거 한다. 절대적인 영어로. 네이버.
네모는 부정적으로 그거를 절대 안 한다는 거잖아. 절대적인 범접할 수 없는. 뭔 힌트야? 이런 거 퍽 나와야지. A 중상은 기본 나와. 공인적을? 아닌데? 아 잠깐 필연적으로 변하구나. 지우야. 절대적인 범접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나보다 아니 절대적인 건드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A로 시작한다. A. 아니 오비 AB A로 시작하는 A 적혀있지도 않아 여기. A. 다음 글자 안 보이네. 야, 그거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A, B. 앱솔루트 B. 절대적. 요거 약간 요거 등식. 됐다. 좀만 있어, 맞지? 있어, 이제. 따로 봐야 되나? 아니 따로 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여기가 많이 나왔어. 따로 봐야 돼. 틀리. 좀만 있어 맞지? 앱솔루트 맞지? 그래서 절대적인 무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무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무등식인데 그러면 항상 어디서 성립하냐면 전체 집합 안에서 성립하겠지. 근데 그 전체 집합이 1하고 2하고 3이면 굳이 구할 게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이 전체 집합은 뭐로 주로 하냐면 실수 집합으로 많이 나. 실수 집합 안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렇지 이런 거.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해. 첫 번째 맞지? A-B가 0보다 크면은 우리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적혀있지. 그래서 A-B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당연하지. 근데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앞으로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 크기 기호는 가장 기본적인 차를 생각하는 거야. 차. 우리가 뭐보다 크다 작다를 표현한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차를 생각한다고. 차를. 이 얘기야. 그래서 크기 비교를 물어봐. 그럼 첫 번째는 차야. 첫 번째는 차. 근데 그 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역시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점점 써요. 보면은.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세 번째 0인 경우도 있겠지. 0인 경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무슨 말이야? A하고 B가 아까 했지. 모두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이 되고 0이 된다. 그리고 맞지? 4번에 절대값 AB라고 절대값의 A의 제곱 맞지? 절대값 A의 제곱. 절대값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까 절대값 A의 제곱이라는 건 그냥 A의 제곱이라고 하고 절대값 AB라고 하는 건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로 해서 절대값 쪼개는 게 가능해. 근데 적어야 돼요 저거? 아니 적혀 있어. 근데 이제 적어야 돼. 요거 적어. 근데 이 A 제곱에 관한 성질들이 뭐란 말이냐면 내가 딱 얘기할 때 물어본다. 이제 A는 절대값이 나타나. 절대값 A 역시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역시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맞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라고 하는 게 0이면 다 똑같은 말이 가능해. 그치? A가 0이고 B가 0이다 라고 해서 똑같은 말 다 적어보면 돼. 절대값은. 오케이? 요거 하나 적어. 요거. 적어두고. 야, 딱 맞게 온다 어떻게 맞지? 이건 앞에 거 안 들어도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같이 들을 걸. 아니다. 여기서 들었구나. 조금 디테일 쭉 써서 원하는 애들이랑 해서 옆에 두고 너 영상 보면서 중간중간에 체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맞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 절대값 AB는 절대값 AB. 그치? 그 다음에는 AB의 제곱, 맞지? 그 다음에는 5번에는 A가 B보다 크고 AB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하고 B랑 0보다 크다 0보다 클 때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 그러니까 AB의 크기는 뭐야? A제곱이 B제곱이 그다음 얼마? 루트 A하고 루트 B 나머지 게 크거나 같다
맞지? 그러면 제곱해서 크다라는 게 원래 있던 것도 크다. 루트에서 크다라고 하는 게 하려면 항상 뭐 0보다 크다. 0보다 커도 되고 실제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 이게 저번에 얘기했지만 같은 부가 아니면 성립 안 해. 예를 들어서 2하고 3 있으면 얘가 크잖아. 그래서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 비교하면 얘가 큰 거 맞죠? 근데 마이너스 3하고 2를 비교해보면 얘가 큰데 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9가 되고 얘는 2는 4잖아. 얘가 커. 그래서 음의 부 같은 부호로 같지 않으면 그냥 얘네 크기 차이는 부호 때문인 거지 크기 차이가 아니거든. 그래서 얘들 얘기해주려면 알맹이 자체가 같아야 돼. 부호 자체가 같아야 제곱할 때 같은 부호라고. 그러면 이게 언제 쓰이냐 하면 내가 크기 관계를 이제 해석해봐봐. 크기 관계는 차로 표현해야 돼. 맞지? 근데 그 차가 계산하기 힘든 경우가 있겠지. 그 경우는 뭐 한다고? 제곱한다고. 제곱. 또는 수가 너무 커. 그러면 루트 씌워버려. 맞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제곱 요거 했어.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이제 뒷장이라고 그래. 뒷장에 보면 86쪽에 보면은 제곱했지 루트 씌웠지. 그럼 이게 추가가 돼. 그 뒤에 보면은 b분의 a라고 하는 게 b를 써. 1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에서 양쪽에 b가 양수이죠. a가 양수이지. 그럼 양쪽 b를 곱하면 a가 b보다 크다 이 말이 되고요. 그래서 b를 사용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크기 관계를 표현할 때 기본적인 거는 차인데 그 차가 힘들면 뭐 제곱하거나 루트를 씌우거나 b를 씌우면 된다. 이렇게 맞지? 자 이런 상황이야. 맞지? 이런 상황이야. 자 거기 밑에 86쪽에 맞지? 86쪽에 예제 있지? 예제 이렇게 푼다고. 맞지? 예제 1번, 2번, 3번 밑에 거 풀이 읽어보면서 한번 해봐. 예제 86쪽에 맞지? 예제 여기 있어. 거기 뒤에 거기 다 86쪽하고 85쪽에 다 있는 거야. 아 적어도 돼요? 다 있는 거야. 아까 적으라고 했던 거 적으면 돼. 86쪽에 가운데 예제 있거든? 요렇게 푼다고. 요거 물어보는 거야. 요거 물어보는 거. 맞지? 자 이제 조금 보는데 이렇게 좀 봤지? 읽어봤지? 자 이제 할 때야. 좀 읽어본 건 보여라. 첫 번째 그냥 이제 증명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항상 4ab보다 크가 낫다. 당연하지. 요거는 얘가 크가 낫다라고 하는 거 얘 차.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를 생각해보는데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그리고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항상 얘가 크가 낫지. 그러니까 뭐 얘가 0보다 크가 낫으니까 얘가 뭐 크가 낫다. 당연하지. 이렇게 한다. 두 번째는 차라리 일단 요거를 하나 적어도 원래는 이게 상각부등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죠. 뭐야 이거 여기서 일부만 따온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거 하나 적어두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증명 한번 해봐야 되잖아. 절대값의 a b라고 하는 게 여기지. 그래서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용 자체가 삼각부등식인 걸 알려면 너네 기하 벡터라고 하는 거 택해야 돼. 그러니까 벡터의 각각의 시가 또는 각각의 합이라고 하는 건 벡터의 더스턴 뺄셈 한 전체 크기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런 얘기거든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가보면 우리는 절대값 자체는 정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절대값 하면은 아까 맨날 얘기야. 절대값 하면은 뭐 절대값 안에 알맹이 크기 비교. 근데 절대값 자체를 우리는 제곱하면 적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절대값 자체를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이것 자체를 맞지? 제곱을 해버려서 얘 인가를 비교해버려. 얘 인가라고 하는 건 빼버리면 되는 거지. 이제 차야. 그러면 얘는 이거 해서 이거인데 우린 뭘 알아? 절대값의 제곱은 이거인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시. 그리고 아까 절대값은 합칠 수 있다 했어. 그리고 얘는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지. 맞지? a 플러스 b니까 정리해버리자.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되고 그러면 얘랑 같이 얘랑 같이 그래서 2배 절대값 ab에서 ab를 빼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어떠한 수든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아주 애매하잖아.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있는 수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얘가 크거나 같을 거고 얘가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그치? 뭐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보이면 제곱해서 처리를 하고 각각에서 크게 한 개는 빼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절대값 문제 같은 거 한번 활용해 보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다 했지 이제? 시간 너무 딱 맞다 그렇죠? 보면은 앞에 이제 보면은 뭐 내용은 별건 없어 앞에 84쪽에 그냥 방금 했던 내용들이야 뭐 이번에 마치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이거 내용 안 했었거든.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성립 그래. 항상 나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게 하지. 이거 왜 그러냐면 A 제곱 플러스 A의 완식을 보면 BA 플러스 반하면 2분의 1 2 반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만들어 버리면 얘는 맞지?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B의 제곱이 되거든.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고 0보다 크거나 되는 전제가 얼마 0보다 크거나 돼서 항상 0보다 크거나 돼.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같은 거. 그래서 이 형태 보면은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돼. 그래서 뭔 짓거리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맞지?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돼. 이거 어떻게 풀어? 양쪽을 그냥 나눠. 왜? 0보다 크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여기 보면은 얘는 0보다 크게 나왔잖아. 근데 얘는 0보다 그냥 커. 얘는 어째? 아까 얘 등호가 A하고 B하고 모두 0이 등호잖아. 근데 그 B가 1이잖아. 그러니까 0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얘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안하면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거든. 그래서 4분의 3이 나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아예 0보다 커. 그래서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약분해서 이걸 푸는 거랑 똑같아. 위에 걸 푸는 거랑.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 실제로. 그래서 얘가 양수다라는 거. 식을 보고.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보면 되지. 제곱에서 마이너스. 맞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하는 건 2분의 1씩 이제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서 이건 큰 무리는 없을 거야. 그래서 각각이 0보다 크거나 된 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돼. 그렇지? 거의 끝나갔다. 다 됐다. 87쪽. 그렇지? 100번에 1번에는 방금 요거 쓰면 되거든? 그래서 100번에 1번 써보고 2번에 맞지? 1번, 2번. 맞지? 2번에 요거야. 한번 해봐. 그러니까 100번 하나만 풀어보면 감와. 요거 풀고 빨리 푼 사람 101번 풀고 요거 풀고 가자 이제. 딱 떨어지지. 다음 시간에 산수기 하면 될 것 같아. 안 해도 되지 않나 증명? 안 해도 되지. 똑같지 않아? 너 안 되잖아. 준서 진짜 안 해놓고 거기 들어오고 있어. 돼 준서야? 안 돼. 빨리 가자 그냥. 몇 분인데요? 한 39분이다. 금방 4시간. 너네 아까 20분 될 거야. 15분 졌어 15분. 잘 잤지 아까? 와 죽은 듯이 죽은 거다 진짜 아까. 자 요거 하고 갈게 이제. A제곱 B제곱 1의 제곱 요를 보면 AB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B 곱하기 1이야. 그러니까 미약하면 마이너스 이거 뭐라고?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전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크다. 그렇지? 두 번째 거는 절대값의 A 마이너스 절대값의 B라고 하는 게 얼마? 이거보다 크다. 이거보다 크다. 그럼 뭐 한다고? 전체를 전체를 제곱해본다. 제곱해보면 각각을 제곱하면 얘는 절대값 A의 제곱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가 되고 얘는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그냥 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하겠지. 자, 절대값이야. 적었다. 다음 절대값 A 제곱은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합칠 수 있어. 이렇게. 다음 절대값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얼마?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빼는 거잖아. 그러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y 플러스가 되죠. 마마배가 풀이니까 마이너스보다 마이너스 되겠네. 마이너스 AB. 그래서 절대값이 얘보다 큰가 얘가 양이고 마이너스니까 얘가 뭔가 크거나겠지. 그래서 실제 어디 얘가 오른쪽 크다. 해도 똑같잖아. 그렇지.